나는 솔로 27기의 인기녀 정숙 있어요, 이 캐릭터가. 자, 포항에 사시는 분인데 그녀가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야 해요. 자,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남성생활, 해법사전, 하우투라이프. 연애 리얼리티 프로가 많은데 최근에 이슈되는 게 나는 솔로 27기 정숙이에요. 자, 제가 이걸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진화심리학 관점에서 이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도움될 만한 내용이 많아서 오늘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연애 리얼리티 프로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내 수준에서 쟤는 왜 저래? 라면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건요, 인간의 특징 이전에요. 남자와 여자, 즉 남성과 여성으로서 생물학적인 특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있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가 뭐예요? 단기간에 참가자들을 특정 공간 안에 다 두고 서로 선택하게 만들어둔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에서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떤 전략을 쓰는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이유는 뭔지 이런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인 거고요. 룰은 사실 아는 만큼 잘 보이고 또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럼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나에게 유리한 전략을 짤 수 있죠. 룰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니까. 자, 볼게요. 우리는요, 인간이기 이전에 뭐예요? 생물이에요. 인간이 집단 속에서 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게 사회심리학이에요. 하지만 이 사회심리학만으로 인간의 행동과 선택들이 당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다? 그 상위 개념인 생물학적으로서의 인간, 남성과 여성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이걸 연구한 게 진화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이 되어도요, 남녀가 서로를 선택하는 이 짝짓기 전략은 여전히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본능이다. 그럼 본론으로 가서 낯솔 27기 이야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정숙이 인기녀인 이유. 자, 일단 그녀가 육각형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운 여성이에요. 일단 외모 괜찮고요. 성격 서글서글하고 심지어 유머러스예요. 센스 있게 사람들을 빵빵 잘 웃겨요. 그리고 배려심 있고 또 동성 간 경쟁에서 막 이기려는 승부욕, 쟁취하려는 욕구 막 이런 것들도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녀에게 단점이 딱 하나 있죠. 포항에 거주해서 수도권 거주하는 남자들에게 장거리 연애를 감수하게 만든다는 거. 그럼에도 모든 남자들이 정숙을 외쳐요. 왜?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서열이 높은 여자에게 내가 선택을 받고 그런 여자와 사랑을 주고받는 게 남자로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자신이 하는 일과 모든 활동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요. 이게 단순히 연애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선택해주면요, 남자 막 180도 달라져요. 평소에 하기 싫었던 일들도 막 하게 되고 주저하던 도전도 막 나서게 돼요. 선택받기 위해서 생물들은요, 특히 수컷 생물들은 목숨도 걸어요. 이렇게 목숨까지 거는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이 남성으로서 생물학적인 특징이 발현되는 거죠. 자, 수컷으로서 삶의 에너지, 생명력, 프로이트가 리비도라고 하는 이것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장거리라는 조건이 불편하고 감당이 될까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막 그런 걸 고민하는데요. 마음은 이상하게 자꾸 정숙에게 끌려. 본능적으로 자꾸 굴러 가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남자에게 가장 큰 보상이요, 결국 어떤 여자를 얻었는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진화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어떤 여자에게 선택받았는가라고 표현되는 거죠. 일, 사업의 성과, 사회적 성공도요, 결국 이 본능 위에 올라탄 동력인 셈인 거죠. 이게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증명이 되었어요. 위대한 남자 뒤에는요, 늘 강렬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만나면서 남자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게 확장해 나갔죠. 나폴레옹 한번 볼까요?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요, 나폴레옹의 그녀 조세핀에게는요, 수많은 사랑의 편지를 보낼 만큼 그녀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남자였어요. 그녀의 지지를 통해서 나폴레옹은 정치적 판단이나 군사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힘을 얻었어요. 예술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피카소 한번 볼까요? 피카소는요, 자신의 창작력 대부분을요, 사랑하는 여성과 함께 폭발시켰어요. 그 중에서도 페르난드는 피카소의 첫 번째 뮤즈이자 연인이었는데 그녀와 함께하는 시기에 초기의 입체파 작품을 잇따라서 발표하면서 피카소의 그 예술성을 도약하게 만들었죠. 페르난드는요, 피카소한테 연인 그리고 단순한 모델을 넘어서 감정과 시선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창작의 불꽃 같은 역할을 맡은 셈이죠.
이렇게 위대한 남자는요, 결코 혼자서 위대해지지 않아요. 그에게 더 큰 힘과 동기를 불어넣는 강렬한 여성이 곁에 있을 때 남자로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라면 이렇게 강렬하고 끌리는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 때 나의 역량과 잠재력이 터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27기 남자들은요, 장거리고 뭐고 일단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인 정숙에게 선택을 받고 내 여자로 만들었을 때 남자로서 자신의 삶의 활력이 돋고 일과 나머지 모든 성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거리로 고민하는 상철과 그 영수를 봤을 때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보면서 막 소리 질렀잖아요. 일단 질러야 후회가 안 돼. 자신의 본능을 믿으라고 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나를 성장시켜줄 여자고 이런 여자를 만나야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걸요. 자, 두 번째, 서열 높은 남자 알파메일의 전략. 자, 상철이 치열하게 고민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요, 27기 남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알파메일이기 때문이에요. 첫인상 투표에서 거의 몰표받았어요. 자, 근데 남자가 여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서열 높은 남자는 애쓰지 않아요. 왜? 여자의 생물학적 본능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본능? 여자들이 내 주변 남자들 중에서 가장 우월하고 나와 자녀에게 자원 투자를 잘 해줄 것 같은 남자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요. 여자는요, 번식을 위해서 우월한 유전자 한 명만 골라야 돼요. 우월하면서 나와 아이의 생존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 짝짓기만 하고 배신 때리고 도망갈 남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민한 다음에 딱 한 명만 골라요. 가장 우월하면서 나에게 시간과 물질 등 자원 투자를 잘 해줄 것 같은 한 명이요. 이게 여성이 종 번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의 몸에서 임신, 출산이 이루어지고 아이가 어릴 때는 여성이 주로 육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많은 걸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의 유전자에는요, 아, 너 주변에 가장 우월한 남자 한 명을 선택해. 이렇게 우월한 남자 한 명을 추구하는 경향이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10명이 있잖아요. 그 이자 10명은요, 남자들 중에서 모두 1번의 알파 메일을 원한다. 그래서 그 1번의 잘난 남자는요, 내가 여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여자들이 그 1번을 향해서 몰려드는 거죠. 우월한 남자를 선택하려는 여자들의 본능 때문에. 자, 우월한 남자의 기준은요, 사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쨌든 서열이 높은 남자는 결국 역으로 남자가 선택을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상철이 옥순과 정숙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선택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철 같은 알파메일이 선택해야 할 여자는 누구냐? 자, 남자 마음에서요, 와, 이 여자라면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여자요. 자, 장거리든 상황이 어떻든 나 이 여자 행복하게 해줄래, 이 여자랑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좋아서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드는 여자요. 이건요, 남성분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처음에 탁 끌리는 여자. 자, 상철에게 그런 여자가 바로 정숙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정숙을 두고 막, 아, 나가면 절대 못 만날 것 같은 사람인데, 아, 평생 남을 것 같은데 등등의 표현을 한 거죠.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를 만나고 그런 여자를 내 여자로 잘 지킬 때 나가서 일할 맛도 나고 또 삶의 활력도 생겨요. 이 잘난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남자로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생물학적으로 수컷들도 암컷과 짝짓기하고 그 암컷에게 선택받기 위해서요, 목숨도 걸어요. 천적에게 들킬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화려함을 뽐내고요. 또 선택받기 위해서 동성 간 수컷들끼리 치열하게 힘을 다해서 싸우고 경쟁합니다. 인간 남자도요, 생물로서 수컷이에요.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알파메일 상철이 고민한 이유. 자, 상철이 정숙을 두고 고민한 이유가요, 장거리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요, 장기적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고려되어 있어요. 자, 정숙이요, 술이 한 잔 딱 들어가면 이 남자 저 남자 모두에게 끼를 부리고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요, 상철 입장에서는 아, 이 여자는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위험을 감지한 거죠. 여자의 본능이 늘 우월한 남자를 택하는 거라면 나보다 더 나은 남자가 나타나도 저러는 거 아니야? 라면서 남자로서 본능적인 그 불안이 자극된 거죠.
거죠. 이건 이미 우리 조상들도 충분히 고민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 즉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요. 매력만 보는 게 아니라 뭘 같이 봐요? 신뢰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철이 정숙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강렬한 여성을 내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남자로서 내가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내 여자를 지키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내 눈에 반짝이는 거 어때요? 다른 사람 눈에도 반짝이죠. 지키는 것 또한 능력이고요. 이 지키는 능력을 발휘하면 할수록 어때요? 남자로서 서열이 올라가게 되더라. 상철이 정숙을 택했다면 아마 남자로서 자신의 삶에서 절정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시에 아마 일적으로도 좀 성장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장거리는 절대 안 된다던 영수의 캐릭터가 정숙에게 마음이 홀딱 넘어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째. 뭔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해보고 하는 후회가 낫다. 자, 결국 영수와 상철 이번 27기 두 인기남 모두 정숙을 두고 막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데요. 이럴 땐 질러야 해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요. 해서 하는 후회에서 배울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설령 그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뭔가는 배웁니다. 그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나는 솔로 27기 정숙 같은 여자를 남자가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외로움을 훨씬 크게 느껴요. 여자는 여러 명 모이면 무리를 이루고 연대를 하려고 하지만 남자는 무리를 이루면요. 일단 서열부터 나눠야 돼요. 서열 경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도 경쟁하는 긴장감 속에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훨씬 외로움을 크게 느껴요. 자, 이 얘기는요. 남자가 사랑을 하고 받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애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생물학적으로 남자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은요. 여자예요. 좋은 여자를 만나면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요. 짝짓기 전략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짝짓기 전략이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인 동력이고요. 그 불꽃은 결국 여자에게서 나오더라. 그래서 불꽃을 피우게 만드는 그런 여자를 만나는 남자가 되자. 그러려면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알아야죠. 자, 그건 저희 홈페이지에 진화심리학 강의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하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유튜브 통해서 배우고 모르면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에? How to Superman 카페요. 네이버 카페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칼럼들 있어요. 그것 또한 읽으시고 물어보세요. 시원하게 무료로 답해드려요. 자,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신 분 있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상 여러분을 서열 높은 남자로 만들어드리는 하우투라이프 신아라 원장이었습니다.